지질시대가 나왔어요. 지질시대. 이게 지질시대가 조금 이걸 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른쪽에 53페이지에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질시대 구분기준 한 번만 더 써볼까? 자, 생물계의 큰 변화 이렇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부정한 면이 있으면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생물계의 큰 변화가 있고 부정한 면. 그랬을 때 우리 지질시대를 크게 구분하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봅시다. 뭐가 있냐면 은생이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현생이연이라고 했어요. 은생, 은자가 숨은 은자야. 그러니까 생물체가 숨어 있어. 화석으로 발견이 안 되더라는 거야. 선생님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그 채널 있잖아요. 그런 TV 채널도 있고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사진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진전이 열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은자의 나라 코리아라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그 사진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니네 잘 알겠지만 나는 국사는 잘 모르는데 그 누구지? 흥선대원군이 이하응이죠. 그래서 쇄국정책을 펼쳐갖고 우리나라 외부 문물을 못 받아들이잖아. 일본은 그때 메이주 시대가 그때 많이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개화가 좀 늦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폐쇄된 나라. 그래서 이름이 은자의 나라 코리아 그런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1800년 후반대 이럴 때 보면 그 복식이나 이런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가 거기 그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때 우리나라 옷은요 여자들 옷이 조금 너무 좀 얇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진에 보기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애기 업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모유수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가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옷이 그렇게 하얀색은 아니었어요. 칼라로 찍은 사진인데 거의 황토색 수준의 광목천인 것 같아. 그래서 물기리한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갓 쓰고 남자들은 갓 쓰고 안경 같은 거 동그란 안경 같은 거 끼고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전 제목이 은자의 나라 코리아였어. 은자가 숨은 은자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자가 은생이연의 은자가 숨은 은자야. 생명체가 발견이 안 되더라는 거죠. 현자는 뭘까요? 그러면 나타날 현자죠. 출현. 그래서 생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이름이 고생돼요? 갑자기 고생물이 왕창 화석으로 발견이 돼서 이름이 고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생이연, 현생이연 이렇게 나누더라. 그래서 은생이연 때는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은생이연 때는 여기 이렇게 나눠봅시다. 여기가 38억 년 전이지. 은생이연 때는 거의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준으로 나누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나누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 캄브리아 요렇게. 그래서 이연 다음으로 나누는 기준이 대야. 우리는 대로 알고 있죠. 선캄브리아 대. 그래서 현생이연을 선캄브리아 대 대로 나누면 여기가 한 이쯤이 고생대예요. 이쯤이 중생대야. 그래서 여기를 고생대. 갑자기 지층에서 고생물이 많이 화석으로 발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를 알아야 돼. 여기가 5억 7천만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억 3천만이다. 얘가 6천만 년 전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 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석 중에 영민아! 졸지 마! 자, 너 카메라에 뒤통수 다치킨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선캄브리아 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딱한 게 별로 없었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껍데기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금방 다 사라져버리지. 여기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비주류 화석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이 발견이 되고 거의 드물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래요. 무슨 언덕 이름이래. 거기에 이제 무슨 책에도 나와 있어. 거기에 무슨 해파리나 뭐 이런 애들이 뭉탱이로 뭉쳐가지고 찍혀서 나오는 그런 화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물군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밖에 발견이 안 돼요. 성카프리아는. 그리고 너무 오래됐잖아. 엄청난 열광력 시각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야 딱딱한 애 있어도 살아남기가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안 밝혀졌다. 그래서 은생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고생대 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지층 구조에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또 세분화시키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고생대는 캄, 오, 실, 대, 석, 배. 자, 한 번만 따라해봅시다. 카모실대 석배. 자, listen and repeat. 카모실대 석배. 외우세요. 카모실대 석배. 시험에는 안 나와. 그래서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요. 야, 고생대 카모실대 석배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뭐예요? 캄브리아니아. 이제 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아, 실루리아니아, 그 다음에 데본기아, 석탄기. 여러분들 석탄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 알겠죠? 페름기아. 페름기. 유명한 페름기 멸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멸종이 있죠. 여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맨 앞대가리에 있는 캄브리아기 그거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선자를 쓰는 거, 앞선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리캄브리아야. 그래서 이름이 선캄브리아 됩니다. 고생대 캄브리아기 앞에 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모실대 석패,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페름기 완전히 멸종했어요. 빙하기가 왔대요. 그래서 완전히 멸종했어요. 그걸 유명한 페름기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도 겪고 있지만 페름기 멸종이 1년에 2종에서 3종이 멸종했어요. 없어졌어요. 종들이. 지금 현재 1년에 20종이 없어져요. 그럼 미래의 우리를 보면 우리 시대는 완전 초대박 대멸종이에요. 1년에 우리는 20종, 물론 생겨나는 종도 있지만 20종이 사라져요. 이때 당시에는 2종, 3종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를 페름기 멸종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엄청 우리 인간은 거의 멸종할지도 몰라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절지동물들이 그 다음 우리 다음으로 이제 지구를 점령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그런 영화 보면 그 막 그죠 벌레들이라고 하고 막 인간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아마 벌레나 바퀴벌레 이런 애들이 개미나 이런 애들이 점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때쯤 되면 이제 바퀴벌레가 아마 순천이 같은 애들 목에 목줄해가지고 끌고 다닐 거예요. 애완인으로. 그치? 그럴 수도 있어.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생대는 트쥐 백이야, 트라이아스, 쥐라기, 백악기야.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우리가 알고 있는 쥐라기 공원에 공룡이 2종류밖에 없었어요. 쥐라기는. 백악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룡의 종이 있었어. 근데 우리 이제 주라식 파크에서 영화 제목으로는 쥐라기 공원이라고 나오죠. 근데 쥐라기는 2종류밖에 없었대요. 백악기 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얘네들은 공룡의 시대, 파충류 시대라고 하죠. 중생대, 거시식물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악기 말에 나갔고 갑자기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 떨어집니다. 빙하기는 안 왔어요. 대체로 중생대는 굉장히 온난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충류들이, 공룡들이 변온동물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산 폭발을 예를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룡 멸종설이 있어. 정설은 102가지입니다. 뭐 운석 충돌설, 외계인 침공설도 있어요. 많아, 되게 많아. 화산 폭발해갖고 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화산재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102번째 마지막 정설이 뭐냐면 변비설이 있어. 얘네들이 똥을 못 싸서 죽었다. 근데 실제로 화석 분석이 발견이 됐는데 공룡 똥화석이 발견이 됐어. 하나도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얘네들이 집어먹은 게 전부 다 똥화석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이러스나 감염이 돼갖고 소화를 못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외계인이 다른 애완동물을 갖고 와서 얘네가 서로 싸우니까 공룡을 다 죽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매머드 같은 애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긴 그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나요? 내가 얘기한 거야. 자, 이게 바로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는 제3기, 제4기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1, 2기 여기 빙하기가 신생대는 빙하기가 3번이야. 간빙기가 4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간빙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 지금 빙하기가 올 거예요. 선생님 빙하기가 어떻게 오나요? 지금 온실효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구 온도가 올라가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니? 그러다 보면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서 계속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증기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와버려요. 어느 순간에는. 지금까지는 얘가 들어온 거가 나가지를 못해서 이게 열이 많아지는 건데 이게 이제 촘촘해져 버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빙하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빙하기. 그래서 온실효과가 지속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다가 대기가 더 두툼해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빙하기가 시작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제 지질 시대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는 요 대까지만 시험 문제, 대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집수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거의 상식 수준으로 아하 중생대에 뭐 쥐라기도 있고 백악기도 있고 트라이아스기도 있고 이런 야 이과 정도 갈 거면 이 정도는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야 돼. 상식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니네는 거의 무식이 상식이잖아, 그지? 그죠? 상식을 좀 커먼 센스 좀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거의 그 수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면 되냐면 성가불이야 되는 요거 2개. 그 다음에 고생대는 자 표준화석 뭐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삼엽충, 갑주어 또 뭐 있었죠? 필성, 완종류 이런 식으로 완종이라고 해요. 완종류. 그 다음에 중생대는 뭐 있어요? 공룡.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식물로는 우리 지금도 화석 식물이 화석 생물이라고 하는 거 뭐 있니? 화석 생물 아는 거 있는 사람? 바퀴벌레. 그렇지, 바퀴벌레. 바퀴벌레 옛날에도 그렇지. 중생대도 살았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 다음에 식물로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중생대 때부터 있었어요. 거시식물. 근데 지금도 은행나무 있잖아. 그러니까 화석으로 발견된 애가 지금도 있는 경우 우리 그걸 뭐라 그런다? 화석생물이라고.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도 있었다. 신생대 때는 누구예요? 매머드. 얘네 아이스에이지라는 영화 봤지? 거기서 나오는 풀 이렇게 있는 애. 걔가 매머드야. 걔가 코끼리하고 관련 있냐? 코끼리 순종가? 코끼리하고 매머드하고 다른 점이 뭐지? 털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지질지대를 구분하게 된다. 이거 각자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질지대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된다? 생물계의 큰 변화, 부정한 면이 구분 기준이 되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봐볼까? 53페이지 봐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거기 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중요한 것들만. 자, 밑줄 그어봅시다. 지수야, 해봐. 자, 먼저 선캄브리아. 자, 선캄브리아는 뭐라고요? 고생대의 캄브리아대 앞에 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5억 7천만 년 전하고 38억 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나긴 세월이야. 전반적으로 온난 동그라미.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지각 변동 많이 받았죠? 오랜 세월 동안. 화석이 드물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너무 기간이 길어서. 자, 거기 보니까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다. 생물체의 개체수가 적었고 생물체에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없었으며 화석이 되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없어졌을 확률이 높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최초 생명체가 출현했다. 여기 이제 바다에서 최초의 이제 생명체가 있는데 이거 하나 또 적어볼까요? 니네 앞부분에 수업 다 했다고 이거. 우리 뭐에 대한 얘기니? 원시 대기에. 무슨 연구로? 빙하 코어 연구라고 들어봤니? 원준아, 빙하가 뭐니? 빙하가 뭐야? 빙하 아는 사람? 빙하. 얼음? 덩어리?
빙하 그러면 얼음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빙하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 빙하 코어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요. 빙하는요. 눈이야 눈. 빙하는 정확히 눈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만년설이라고 들어봤어? 만년설이 뭔데? 에베레스트나 저기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꼭대기에도 만년설이 있어요. 남극 북극에 전부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 내린 애가 안 녹은 거야. 그런데 이 눈은 어떻게 된 거니? 쌓이고 쌓였는데 중력에 의해서 눌리는 거야. 눈이 내릴 때는 어떨 때 눈이 내리니? 우리 이제 그쪽은 춥지만 우리 눈 내릴 때 어떻게 되게 포근하죠. 눈이 막 소복소복 쌓이지. 눈이 막 소복소복 쌓일 당시에 그때 공기가 거기 공기층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오랜 세월 눌리는 거예요. 마치 지층처럼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눌려가지고 얼음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빙하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런 쇠파이프 같은 걸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시추를 하는 거지. 그래서 딱 꺼내는 거야. 꺼내면 이런 애가 나오겠죠. 기둥으로 이런 애가 나와요. 이렇게 길다란 빙하 기둥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맨 밑에 있는 애가 몇만 년 전의 거지. 이거 최근의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거기 안에 있는 공기 성분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야. 이게 빙하 코어예요. 그래서 아주 원시대기에 공기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그래프로 그려봤더만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소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애가 이산화탄소더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산소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오니? O3, 오존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기가 한 10기압 정도 됩니다. 얘는 1기압 그대로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질수가 저렇게 저기서 찔끔 이렇게 됐을까? 여기가 어디야? 고생대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생물이 많아진 이유가 고생물들의 단백질이 대기로부터 온 거야. 대기의 질소 성분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여기 CO2가 이렇게 갑자기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 뭐 있었어요? 첫 번째, 해수에 용해되더라. 여러분들 해수 속에 원시 지각에서 녹아나온 칼슘 성분이 여기에 이제 CO3E-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누가 만들어지니? CaCO3. 석회석이죠? 이걸로 조개 껍데기, 생선뼈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는 거지.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니?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게 된 거예요.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서 녹색 식물이 광합성, 조류 같은 애들이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뽀글뽀글 산소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에 의해 가지고 광합성을 한 애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놈의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서 공기 중에서 자외선을 맞죠. 자외선을 맞으면 이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깨져요. 우린 이걸 라디칼이라고 그래. 이렇게 점배기 아저씨 엄청 무섭습니다. 얘네 점배기 아저씨 알아? 그 정동남 아저씨라고 있어요. 여기 점남 아저씨. 되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아저씨 본 적이 있는데 학교로 무슨 공연을 왔어. 근데 촬영을 하는데요. 그 아저씨 주특기가 뭐냐면 콧바람으로 촛불 끄는 거야. 촛불이 쫙 꺼져요. 맥주 캔을 이빨로 부셔서 막 다 먹어. 그 초등학교 때 그거 보고 막 오시는 욕을 엄청 잘하셨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점나. 불 끄는. 촬영을 하는 걸 봤는데 지금 무슨 한강에서 구조 활동 뭐 이런 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나이 많으셔. 근데 그 점배기 아저씨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점배기,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라디칼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얘는 성격이 몰됐어요. 이런 라디칼. 반응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버린다니. 그래서 뭐가 된다? O3가 된다. 이게 오존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나온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서 깨지잖아? 점배기가 돼요. 무서운 점배기가 돼요. 그 점배기가 산소하고 결합해하고 O3가 되는 거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막 나가는 거야.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다 물속에 살았어요. 물고기들. 옆집 공남이 아니잖아. 공남이가 흥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놀다가 흥분해갖고 바깥에 딱 나갔는데 타 죽었어.
옆집 공남이 타 죽었다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다 못 나가요. 밖에 못 나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오존이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자연선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남이 후회 정도 되겠지. 그래서 걔는 역시 흥이 많아갖고 놀다가 밖에 딱 나갔는데 안 타 죽었어. 야 괜찮아 나와봐. 그게 뭐야? 서서히 나가기 시작하는 애가 양서류야. 양서류가 뭐니? 그래. 양쪽 서식 가능하다는 뜻이야.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살 수 있다. 개구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죠. 왜? 아가미로 호흡하거든. 올챙이 때는. 그러다가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돼? 피부로 호흡하잖아. 피부로 호흡해서 비가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엄마를 물가에다 묻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울어요? 개굴개굴 굴개굴개굴 우나? 개굴개굴 우나? 굴개굴개야? 개굴개굴이야? 굴개굴개굴개굴 아니야? 굴개야? 개굴. 그래서 걔네들이 피부에 물이 적셔지면 호흡하기가 되게 편해져. 그래서 좋다고 신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를 그죠? 냇가에 묻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니네 동화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산에 가고 싶었는데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둘 줄 알고 그랬더니 진짜 냇가에 묻었죠. 그래갖고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애가 이제 묻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동화 작가들 참 기가 막히게 얘기를 만드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어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진화 단계를 보면 동물은 어류부터 시작해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나는 거야. 식물은 어떻게 되니? 조류, 물속에 사는 조류들 있지. 조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선태식물이 있죠. 이끼류. 니네 이끼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 줄 아니? 이끼는 뿌리가 있긴 있어요. 뿌리가 있긴 있어. 근데 그놈의 뿌리가 흡수하는 기능은 없어. 집행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이끼는 어디서 살아? 처마 밑에 살아요. 바위 밑에 살아. 이유가 뭐야? 뿌리로 물을 흡수를 못해. 그리고 어떻게 돼? 입으로 받아먹어야 돼, 물을.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새 여름이라서 날씨가 덥죠? 전교 1등짜리가 있었어요. 전교 1등. 전교 2등만 하던 전교 1등을 바라보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1등을 하고 싶은데 2층에서 걔 방이 2층인데 꿈을 꾸고 있는데 고양이를 닮은 할머니가 싹 나타나서 야 순찬아 너 1등 하고 싶지? 네? 꿈에 네? 그러면 니네 화장실에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목을 따가지고 변기에다 피를 쏟아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냥 꿈이니까 좀 섬뜩한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한번 밑져야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개새끼를 잡아다가 과도를 못하고 변기에다 대신 그 조건이 안에서 절대 불을 켜지 말라 그랬어요. 탁 따고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등했어.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 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고 그래서 집에 키우는 고양이를 갖다가 또 놓다가지고 서울대를 합격했어. S 모기업 삼성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공이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꿈에 그 할머니가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이번엔 조건을 달리하는 거야. 사람 그래서 거기 휩싸여가지고 이미 이제 증명이 됐잖아. 휩싸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먹어 과도하고 사과를 과일을 가져오시고 내가 순간 돌아버린 거죠. 어머니가 저거 끌고 간 거야. 화장실 끌고 들어가서 목을 탁 근데 사람이잖아. 힘이 세잖아요. 못 맞추면 막 굳은 거에다가 불을 딱 꼈어. 그 할머니가 무섭지? 안 무서워? 너희는 화장실 못 간다 이제. 이끼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을 받아먹는다. 뿌리를 흡수하지 못한다. 화장실 못 갔네. 그 할머니가 고양이처럼 생겼어. 그리고 너네 앉으면 엉덩이 밑에서 이랬을지도 몰라. 친구랑 같이 가세요 화장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화 단계가 그 이제 선태식물인 이끼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양치식물. 그래서 양치식물인 고사리부터는
간다발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상식물, 경역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다발이 발달하기 시작한 데가 이제 양치식물부터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진화 과정이 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대기의 변화 가지고 이 진화 단계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진화 단계도 설명할 수 있겠지. 최초에 뭐가 나왔냐면 종속 영양생물이 나왔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기호흡을 하는 애들이라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애가 무슨 세균이냐면 황세균, 철세균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호흡을 해갖고 CO2 같은 애들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런 애들 만들어내. 그 다음이 누가 나오니? 그 다음이 독립영양생물이 이때 나오는 거야. 식물이. 독립영양생물은 연목소를 가지고 있죠. 얘는 주로 뭐를 하죠?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하면 이제 결과로 뭐를 만들어내? O2, 산소를 만들어내지. 그럼 이제 이 산소, 니네들이 이제 그 다음이지. 종속영양생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죠? 유기호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 남을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숨을 꼴딱꼴딱 쉬어야지 호흡을 할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진화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최초 종속영양생물이 나왔어. 무기호흡을 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뭐 황세균, 철세균 뭐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CO2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는 뭐 SO2 같은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죠. 산소를 만들어내면 그 산소를 가지고 이제 남의 고기를 먹고 남의 살을 먹어가지고 숨을 꼴딱꼴딱 쉬어갖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같은 애들을 유기호흡하는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 단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야. 그래서 성칸비아대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 그러다가 오존층이 오존층이 없어갖고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육상생물은 없었다.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고생대 말쯤이에요. 고생대 봅시다. 자, 기후 대체로 온난 동그라미. 말기에 빙하기 있었어요. 말기에 그 빙하기가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대멸종, 페른기 멸종이었어. 페른기 멸종. 자, 초기에 해양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고생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린 이름이 고생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갑자기 대기의 질소가 갑자기 줄었어 조금. 근데 이때가 고생대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야. 아, 고생물이 많이 나온 게 여기서 재료를 해가지고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물론 시간은 굉장히 길죠. 이걸 압축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겠지.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거기 봐봐. 판계가 형성이 됐어. 말기. 판계가 형성이 된 게 왜 대멸종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판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자, 봐봐. 그전에는 대륙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니? 대륙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여기 옆에 누가 있어? 이런 200m 바다의 얕은 바다를 뭐라 그러죠? 대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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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궁 이렇게 얘기해요. 대륙궁이 이렇게 넓다고 면적이. 근데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 대륙궁의 면적이 되게 좁지. 대륙궁이 뭐니? 얕은 바다. 생명체가 거기 되게 많이 살아요. 선생님이 저기 송도 사는데 거기 오다 보면 소래습지라고 있어. 거기가 이쪽 육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갖고 갯벌이 되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있어요. 그 갯벌이 얕은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생명체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자 내지는 뭐 생태계를 보존하자 할 때 우리가 그 람사르 조약이라고 들어봤지? 거기 뭐 우포늪 보호하자, 늪지 보호하고 습지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물 종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대륙궁이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생명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합쳐져 갖고 되는 바람에 급격히 생물 개체수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페른기 멸종도 얘도 일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판계의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빙하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평균 기온이 1도 2도만 틀어도 뭐 개체수가 종이 한 20종 없어진대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근데 여기 빙하기가 와버렸어. 빙하기가 와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화산폭발. 화산폭발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산가스로 온실기체 때문에,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화산재로 태양복사 에너지가 가려져갖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복합다양한 일로 뭐가 된 거예요? 페른기 멸종이 온 거예요. 페른기 멸종. 자, 됐죠? 그 다음 보면 바다에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완자가 무슨 완자냐면 느릴 완자야.
그러니까 느리게 걸어가는 애들이야. 조개 종류야. 조개 종류. 완종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 어류. 근데 갑주어는요. 사실은 척추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한 척추가 만들어진 건 아니야. 완벽한 척추가 만들어진 건 아니야. 갑주어. 그래서 척추동물의 시조다. 어류의 시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양서류, 곤충류, 대형 잠자리가 있네요. 와, 거기 봐봐. 잠자리가 엄청 커요. 독수리만한 잠자리가 있었대요. 엄청 커요. 지금도 잠자리는 조그맣지만 무섭잖아요. 니네 잠자리 이 턱이 엄청 세잖아. 그래서 웬만한 거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웬만한 딱딱한 껍질을 가진 얘네 그 뭐라 그러지? 그 천적 그런 애들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잠자리는요 한 7년 정도 애벌레라 그러니 뭐라 그러니 그 벌레로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 이름 걔 이름이 뭐지? 유충 이름이 뭐지? 또 따로 있지 않나? 잠자리 유충. 그래서 물속에서도 걔가 완전한 포식자야. 웬만한 애들 다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한 해 이제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다가 이제 가는 거죠. 누가 이러니 또 매미가 이렇지. 평소에 군뱅이 같은 걸로 살다가 7년 정도 살다가 나와가지고 여름 내내 매매매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러다가 죽잖아. 본 적 있을 거야. 그치? 신나고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죽어요. 걔는 이제 그 철밖에 못 살아. 근데 얘네들이 유충으로는 한 7년 산대요. 그게 이제 매미다. 옛날에 얘도 그랬어요. 엄청 컸었대요. 잠자리가. 대형 잠자리. 양치식물, 고사리 뭔지 알죠? 이끼류 번성했고 거시식물.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서 석탄. 지금 석탄이 이때 만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어디 있어요? 석탄기. 석탄기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고생대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나왔어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온난했는데 말기에 가서 왜 그랬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이 파충류가 변온동물이라고 했지. 우리가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얘네들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멸종하죠. 거기 보면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온실효과 때문에 기온이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온난했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파충류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102개의 정설이 있다고. 공룡이 멸종하게 된 102개의 정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행성 충돌이에요.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선생님은 외계인 침공인 것 같아요. 그죠? 외계인 침공. 그래서 외계인들이 와갖고 다른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네들 매머들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외계인이 와서 공룡을 다 죽이고 매머들을 키운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 진지하게 듣지 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102번째 정설로 변비설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 소화를 못 시켜서 또는 무슨 어떤 전염병 같은 거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다, 멸종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직접 가보지 않고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어요. 바닷속에. 아까 어디였었지?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암모나이트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충류, 거시식물,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게 주로 거시식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몸집이 작은 포유류. 그러니까 신생대에 나와 있는 주류를 차지한 애들이 후기에 조금씩 나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넘겨봅시다. 넘기면 바로 손카브리아 시대에 와서 그림으로 나와 있죠. 에디아카라 동물군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규조류. 그 규소 알지? 규소 성분이 많이 있는 걸 규조류라 그래요. 그런 애들이 들어있더라.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으로 남세균이 여러 그룹을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농도의 상대적인 변화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가지고 5종까지 층이 형성이 돼서 육상 생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생대 환경 한번 볼까요? 신생대도 역시 대체로 온난했지만 후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가 선생님이 바꿨었구나. 빙하기가 사회네. 빙하기가 사회고 간빙기가 사회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빙하기가 사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 사이에 간빙기가 이렇게 사회에 있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바꿨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빙하기가 사회, 간빙기가 사회죠. 자, 수립부터 보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져서 현재와 비슷한 수립부가 형성이 되었다. 그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바다에는 화폐석, 유공충의 일종이에요. 우리 이거 플랑크톤의 일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폐석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대형 포유류가 나왔죠. 매머드, 최홍만 이런 대형 포유류들이 번성을 하게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도 있지.
소자문도 있죠. 그게 보유 그렇게 있어. 강호동은 대형에 들어가는 거. 어떠니? 꽤 덩치가 크지 않냐? 강호동 직접 만나면서 샤키로니 김영현이라고 하는 씨름 선수가 있어요. 김영현 들어간 역시. 선생님이 예전에 저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마트에서 그때 지금 선생님 아는데 그때 당시는 연애할 시절이야. 테크노마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키가 작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여자친구랑 지금의 선생님 아내 이 여자친구랑 팔짱을 딱 끼고 쭉 올라가는데 왠지 뒤가 좀 이상해. 뒤가 좀 이상해요. 걔가 2m 15인가 그랬어. 김영현 선수가. 뒤가 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머리가 이만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밑에 있어. 근데 얼굴은 나랑 눈이 맞춘 거야. 얼굴이 이만해요. 와 깜짝 놀랐어. 그게 김영현 선수 대형 포유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에다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봐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이란 말이 나와 있지. 대멸종 우리 밑에 그래프 보면 나와 있죠. 고생대에 1, 2, 3번이 페르미 멸종이야. 그러니까 고생대에 몇 번이 있었어. 그래서 토탈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도 한 번 있고, 자, 신생대,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 공동 대멸종 안 됐지? 거기가 5번째죠. 그래서 5번째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 보면 멸종의 원인들이 있죠? 원인들. 판계가 형성이 된 거 이거야? 판계가 형성됐을 영향을 준 건 이거라고요? 자, 대륙궁이 좁아진 것이 판계가 형성이 되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생물종이 많아지겠지? 서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 그죠? 돌멩이가 와서 지구랑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화산가스에 의해 가지고 온실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산재해에 의해 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단순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가 떨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도, 2도만 떨어져도 생물종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0.5도, 화산 하나 터졌다고 0.5도가 내려간 거야. 화산재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다. 화산 폭발, 방출된 화산재나 화산가스가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했다. 중생대 말기에 그랬대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대기도 유입되어 산성비가 내렸고 온실효과를 일으켜 기온이 상승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전에 바닷속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염분이 형성됐다 그랬지. 야, 염분이 어떻게 형성됐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맷돌이 돌고 있을걸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얘네 동화책에 이거 봤잖아요. 맷돌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상태에서 소금 나오는 맷돌 있잖아요. 그걸 바닷속에 빠뜨려가고 소금이 계속 나오고 지금 소금이 나와가지고 바닷물이 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의 염분은요, 지각이 형성될 당시에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포타슘,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녹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황이온이나 염소이온 같은 애들이 녹아 들어가서 지금의 염류를 형성하게 된 거야. 염분이 보통 세계 평균이 35%밀 정도 되잖아. 1kg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35g 정도의 염두가 나와요. 저기 사해 같은 경우는 200g이 나오지, 200%밀이지. 거기는 진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뜬다면 누워서 신문도 볼 수 있대요. 너무 작아지고 사람이 둥둥 뜬대.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농도가 너무 높아. 염류가. 그렇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기온이 상승하기도 한다. 화산 폭발의 효과는 기온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 감소하기도 한다. 줄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생물의 다양성이란 말이 나오죠.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생태 공간을 채우며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더라.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니네 우리 다양성 얘기하면 이게 하위 단계로 내려갈 거예요. 다양성은 이런 생물의 다양성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생태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생물적인 요소하고 비생물적인 요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비생물적인 요소 뭐 있어요? 뭐 햇빛, 공기, 수분, 토양 뭐 이런 것들이죠.
생물적인 요소 뭐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런 게 아주 다양하게 있는 공간을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은 뭐겠니? 식물이나 동물의 종들이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종다양성이 엄청나게 다양해.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 종들이. 자, 우리 보통 생명체계에 많이 나오는 예로 무당벌레가 있어. 무당벌레는 한 가지 종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날개 모양이 다, 날개 색깔이 다 달라. 무늬도 다 달라. 뭐야? 한 가지 종인데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한 종에서 여러 가지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렇게 해줘. 사람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얼굴들도 다 다르게 생겼고, 그죠? 머리는 왜 다 똑같지? 내가 보기엔 IQ 지수 전부 지금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머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머리 좋다고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그게 이제 니네들이야. 고1 경험했잖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를 공부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지금 평생 맞지 못할 점수들을 맞아봤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경험해봤죠. 이제 이게 실전이야. 이게 고등학교 실전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25점 받았어. 근데 실수했대. 그리고 엄마한테는 밀렸었다고 거짓말했어. 그죠? 실제로 풀었는데 25점 너무 자기도 점수가 황당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밀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그 얘기를 못하니까. 근데 옆에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찌질이가 있어. 근데 78점 받았어. 1등급이야. 인정 안 해줘요. 쟤 찍었을 거야. 쟤는 2로 밀렸을 거야. 이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 때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뭐 핑계댈 게 없어요. 몸이 안 좋았대.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대. 거기까지는 용서돼. 이제 인정이 돼. 이제 여름방학 지나죠. 2학기 중간고사 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니네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과거 지향주의를 가는 거죠. 제 A라는 놈은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찌질이야. 근데 걔는 계속 치고 가요. 그런 애들 나중에 서울대 가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뭐라 그래? 중학교 때 쟤 나보다 못했어. 끝까지 그러고 있어. 니네 빨리 그 허울을 벗어야 돼. 인정하세요. 25점에 현재 자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저번에 기말고사 때 우리 고스 과학을 만나가지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상승시켰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 기를 쓰고 열심히 해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걸 빨리 엎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70점대, 80점대 복귀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잘 보내고 또 이 새로운 시작 2학년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2학년을 잘 보내야 돼. 2학년만 탄탄하게 보내면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1학년 때 계속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짓을 하다가 2학년 때 이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러다가 2학년 때 올라갔다가 이래 말아. 이거 한다고요. 여기 출발 시점이 얼마인데? 25점, 30점. 이러면 안 된다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방학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심을 잡고 결국은 그거야. 선생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보고 선생님, 원장 선생님하고 하면 이게 진짜로 성적이 오를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뭐 국어나 뭐 영어나 수학은 봐줄 수 없지만 과학 하나는 정확히 봐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얘기 듣고 선생님이 조금 니네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 저기 학교에서 안 나오는데 왜 저런 것까지 해요? 내가 필요 없는 거면 안 해줘. 근데 니네 저기 프린트에 다 걸릴 거야. 그리고 이제 한번 필기해놓고 프린트에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죠. 그냥 선생님하고는 재밌게 수업 듣고 이게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돼. 그러면서 니네 공부할 때는 니네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 시험 봐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뒷부분에는 더 어렵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물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화학 파트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도 시험 볼 건데 3년기 중화반응 이런 것도 사실은 니네는 아주 초보적인 것만 나온다.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생각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새롭게 쓴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멸종이 일어나는 횟수가 5번인데 대멸종의 원인 쭉 나와 있잖아요. 그냥 눈으로 봅시다. 빙하의 확정으로 인한 해수면의 하강, 기온 하강, 해양의 무산소와 기온의 인하, 소행성 충돌, 환계의 형성 단원한데 빙하기 화석 폭발, 환계와 분리에 따른 화산활동,
수행성 충돌, 화산폭발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그죠? 뭐 이유 다 놀았잖아. 이럴 것이다. 근데 왜 외계인은 없어? 거기다 써놓으세요. 크게 외계인 침공. 빨리 써놔봐. 외계인 침공. 내가 보기엔 5번 다 외계인 침공인 것 같아. 상순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거지. 자, 그럼 다 돼버렸네. 마지막 장 넘겨보세요. 56페이지 넘겨봐봐. 56페이지 넘기면 그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네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구획화돼 있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웬만한 건 다 들어있죠. 판계화가 조금 나와있지. 그래서 판계화가 형성이 된 게 고생대 말쯤에 형성이 됐고 중생대 때 분리되기 시작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를 신생대에 완성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 뭉쳐있을 때랑 갈라졌을 때 생물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생물의 다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 5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기 레벨 1은 우리 숙제를 좀 해봅시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이 좀 많네요. 가로놓기도 많고 잘 찾아서 넣어보세요.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부정합의 원리나 여기 있는 지사학의 우려 원리는 정확하게는 지금 고3이 배운 지구학 2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다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